안녕하세요. 최근 금융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예측 가능했던 4년 주기가 이제 끝났다는 건데요. 오늘 이 주장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슈퍼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건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일부 분석가들이 정말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자산, 바로 비트코인의 아주 오래된 패턴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장이 좀 조정받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여온 아주 근본적인 리듬이 이제 끝났다. 이런 선언인 거죠. 자, 그럼 기존 사이클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사람들이 이걸 바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렇게 대담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또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알려면 과거의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하고 떠나온 게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동안 비트코인 시장에는 4년 주기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대략 4년에 한 번씩 채굴되는 코인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바로 이 공급 충격이 희소성을 만들어서 폭발적인 상승장을 이끌어왔다는 게 정설이었죠. 근데 말이죠, 이제는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너무 커져버려서 이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 효과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바다에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공급이 더 이상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주장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시장의 동력이 예측 가능한 내부 요인, 즉 반감기에서 거대하고 외부적인 거시 경제의 힘, 바로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어마어마한 파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이제 슈퍼사이클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 새로운 엔진, 바로 전 세계적인 돈의 흐름, 즉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슈퍼사이클 주장의 중심에는 바로 이 숫자 8조 달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6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려면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더 찍어내는 겁니다. 이일 캐피탈의 CEO 잭 말러스의 이 한마디가 슈퍼사이클 주장의 핵심, 즉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금리를 내리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곧 연준 의장 임기도 끝나죠. 그러다 보니 결국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거겠죠. 바로 이런 거시경제적인 변화의 물결을 타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거대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금융 강자들이 기존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세력들을 보세요. 암호화폐 전문 기술에다가 전통금융, 심지어 정부와의 끈끈한 관계까지 결합해서 그야말로 막강한 연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21 캐피탈이라는 회사, 그냥 시장에 새로 나타난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상장할 때 보유한 비트코인만 4만 3천 개, 코인베이스보다 4배나 많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진 그야말로 거물의 등장인 거죠. 반면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인물로 대표되는 전통 금융 기득권 세력은 어떨까요? 여전히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애완용 돌멩이라 부르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잭 말로스가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받아친 겁니다. 이걸 보면 이 금융 전쟁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논쟁적인지 바로 느껴지죠. 사실 이 갈등은 단순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두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기존 시스템으로 수십억 달러를 해외로 보내려면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엄청나죠. 그런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로는
단돈 160달러의 수수료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바로 이런 파괴적인 효율성이 기존 시스템을 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튤립 버블에 비유하며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 슈퍼사이클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게 칭찬이라고 받아칩니다. 왜냐고요? 그 튤립 광풍이 있었기에 암스테르담이 이후 400년 동안 세계 꽃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이런 변혁적인 사건이 결국 새로운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주장은 단순히 투자자나 기관의 이야기를 넘어서 비트코인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주식은 이미 꼭대기인데 우리 세대가 제대로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이건 비트코인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전통적인 부의 사다리에서 밀려난 세대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선진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 자산을 지켜주는 저축수단이 되고 은행 계좌가 없는 1억 명의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죠.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내 돈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느끼는 경험, 바로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자기 주권으로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슈퍼사이클 주장은 결국 우리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빚이 많고 돈이 계속 풀리는 세상에서 진짜 위험한 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요. 전체 논쟁의 판을 투기의 위험에서 전략적인 필요성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질문입니다.